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행정론의 이번 주에는 기획과 성과관리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의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에는 기획의 개념, 기획의 필요성, 기획의 유형, 기획과 MBO, 기획의 과정과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제 성과관리에서는 성과관리의 개념, 성과관리의 구성요소, 성과관리와 BSC, BSC의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 절차, BSC 성과관리의 사례 연구, 동기와 기대 효과의 목차를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복지 행정 이념인 합법성과 효율성, 효과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기획의 필요성 및 유형과 성과관리 구성요소 BSC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기획과 MBO, 논리 모델의 적용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다. 네 번째, 사회계획서 작성, 켄트 도표, PERT 활용법을 습득한다. BSC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기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 준비 되셨죠? 그러면 제1절 기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인가뿐만 아니라 세금, 기부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행정 조직의 과업 환경과 일반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불리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므로 사회복지 행정관은 장래를 예측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하면 플래닝 하죠. 어떤 가업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과 필요성, 시기 및 수행 방법 등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그중 적절한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하므로 의사결정 과정과 연결되고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획은 사업계획의 과정이며 정책 목표와 수단을 발견하기 위한 복합적 활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보다 초점을 두고 개념 정리를 할 경우에는 기관 이념에 근거해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별로 또는 연도 단위로 정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기관 사명과 전략이 설정되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사업 기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획은요, 구체적인 달성 목표와 활동을 분명히 한 후에 이루어야 할 행동을 정한 것이므로 종사자의 동기를 높여야 하고 애초 계획과
다른 상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안을 만들어 둘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의 실행은 성과를 지향하며 성과의 고조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따라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의의가 조직 전체로 공유해야 하고요. 또한 확실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행 중인 활동을 평가하고 평가에 근거해서 계획, 전략, 전술을 수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축된 단어로 다시 한번 학습의 풀이를 한다면 기획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과 방법 및 시기, 해야 할 일의 필요성, 이를 책임질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적절한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또한 계획을 세워가는 활동과 과정에 초점을 둔 계획적인 행동을 우리는 플래닝 기획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획의 특성은요, 미래지향적이고 괴속적이고 동태적 과정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과 연관이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획은 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성과를 노출해야 하며 그를 위해 뛰어난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이고 참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최고 결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에서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기획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회복지기관은 인적, 물적 자원을 항상 제약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소 비용과 노력으로 서비스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업기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은요, 사회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된 활동이 아니라면 그 결과가 바라는 대로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책임성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회복지기관은 공공자금과 개인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목표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활동 수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회복지기관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 과정에서는 종사자들의 참가가 이루어져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성원들 모두 자신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기획에 대해서 기대와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사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에서 기획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계 수준에 따른 기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조직의 위계에 따라 기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표 8-1에서와 같이 최고 관리층은 목표와 정책처럼 조직 전체에 관련된 장기적 계획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층은 사업의 할당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하위 목표 설정과 또한 보완적 목표 수립을 위해서 기획에 집중해야 하고 감독 관리층은 구체적 사업 계획과 세부 일정표, 단기 목표 수립과 같은 운영 기획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일상적 업무나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된 사업 계획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계 수준과 기획 유형을 살펴보자면 조직의 위계 수준은 최고관리층, 중간관리층, 감독관리층, 관리 실무자로 4개의 층으로 위계 수준 조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의 유형에서 최고관리층은 기관 전체와 관련된 조직 목표와 장기 계획이다. 중간관리층은 사업계획, 사업 할당, 보완적 목표. 감독관리층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 단기 목표와 운영계획, 관리 실무자는 일상적 업무 및 세부적인 업무 절차의 기획 유형에 대해서 위계 수준과 기획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의 유형에서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계획은 1년 이상 5년, 10년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기획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중요시하며 주기적으로 목표를 재설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획은 창의성과 미래 비전을 강조하고요. 단기 기획은 장기 기획에 근거한 1년 미만의 사업 기획과 미래 비전을 강조하고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실행 방법과 관련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기관 하위직에서는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단기 기획에서 장기 기획 방향으로 관리 책임이 높아지고 단기 기획은 장기 기획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은 1년 이상 5년, 10년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기획이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중요시하고 주기적으로 목표를 재설정, 창의성과 미래 비전을 강조하고 단기 기획은 장기 기획에 근거한 1년 미만의 사업 기획을 말합니다.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실행 방법과 관련된 계획이고 기관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단기 기획에서 장기 기획 방향으로 관리 책임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의 유형에서 전략적 기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기획이라는 것은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기본적인 결정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폭넓은 정보 수집, 대안 탐색,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므로 커뮤니케이션과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의 조정이라든가 순차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성공적 집행을 통해서 기관의 업무 수행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적 기획과 달리 전략적 기획은 구체적 산출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강조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방향을 제공해주고 기대되는 결과와 이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경로를 확인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핵심적 개념을 요약해 보면요. 전략적 기획은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의 비전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행동 단계를 수립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가업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략적 기획이라는 것은 조직의 사명과 가치, 자원활동을 통해 조직이 추구해 나갈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조직의 구체적 목표의 설정 및 변경과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획득 방법, 사용, 분배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조직의 상위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차원의 기획,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무엇을 왜 하는지를 지시해주는 기본적인 결정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과업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의 유형에서 자원 기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 기획이라는 것은 재정 기획,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획, 소비 물자에 관한 기획, 인적 자원에 관한 기획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정 기획은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재정 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기획이다. 두 번째로는 성공적인 재정 기획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재정 상태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산화에 대한 회계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양이나 범위를 조정해서 자금 수요를 줄이거나 기부금이나 지원 확보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한다. 이것이 뭐다? 첫 번째로 재정 기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구매다. 이것은 임대와 관련된 기획이고요. 세 번째로는 소비 물자에 관한 기획이고요. 네 번째로는 인재 확보와 개발, 보상, 노사관계 등에 관한 기획이다. 그래서 자원 기획은 네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 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기획, 두 번째는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의 구매, 임대 등에 관한 기획, 세 번째는 소비 물자에 관한 기획, 네 번째는 인재 확보와 개발, 보상, 노사관계 등에 관한 기획을 자원 기획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의 유형에서요, 개인 기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는요, 기관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책임이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 과업도 기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기획뿐만 아니라 개인적 목표와 성취해야 할 과업과 관련된 기획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개인 기획을 위해서는요, 시간과 자원, 타인의 기대, 유사한 가업에 대한 경험,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용 자원과 시간적 여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검토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기관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책임이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 가업도 기획해야 하고,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기획뿐만 아니라 개인적 목표와 성취해야 할 가업과 관련된 기획도 고려해야 되고, 성공적인 개인 기획을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 타인의 기대, 유사한 가업에 대한 경험,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가용 자원과 시간적 여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검토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 기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에서 기획과 논리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리 모델은요, 프로그램의 의도가 활동을 통해 성과로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특성, 프로그램 구성 요소, 관련 활동, 의도한 결과 등을 논리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의 연결관계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논리 모델은요,
기획 과정의 목표 설정과 대안 선택과 같은 세부적인 단계를 특정 활동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간략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라든가 문제 해결, 지역사회 변화와 같은 기관의 목표 달성을 강조하므로 성과 중심의 기획 기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는요,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과 같은 개념 틀을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논리모델 기획의 출발은 투입 이전에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한 기술, 이것은 표적 집단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한 서술, 이것은 클라이언트와 체계 조건이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의 단위는 서비스 구성 요소까지 미리 구분해 두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투입이라는 것은요,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자원이며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외부 강사, 프로그램 제휴비와 같은 물적 다운도 포함되고, 활동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원을 활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 교육, 개입, 조직화 등을 수행하는 활동이고, 산출은 프로그램 활동으로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수치나 양으로 표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지는 단기적인 효과를 의미하고, 영향이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궁극적 성과로서 의도하였던 기대 효과라든가 현재 문제 상황이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되고 해소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림 8-1과 같이 기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유가 되는 문제 상황을 분석해 보면요, 한국어 실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서로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주 여성의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적 이질감은 가정 구성원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문제 상황을 뒤집어서 해결하는 상황으로 기술하면 성과가 돌출되고,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의사소통 문제를 개설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해서 궁극적으로 가족 갈등을 해소해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성과로 돌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돌출되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성과를 돌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 사례의 경우는 한국어 교육을 수준별로 진행하고 선배 이주 여성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을 하고 한국 문화와 다문화를 서로 이해시키는 가족 교육을 진행하며 가족 갈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족 캠프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활동이 결정되면 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활동의 총량을 어느 정도 할지 결정하게 되고, 예를 들어 보자면은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행할 경우는 주 1회 1시간 정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효과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주 3회 이상 꾸준히 교육을 해야지만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성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리 모델은 프로그램의 의도와 활동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는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의 특성, 프로그램 구성 요소, 관련 활동, 의도한 결과 등을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논리 구성의
논리 모델의 구성 요소를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